며느리는 전화만 오면 꼭 내 앞을 피했다. 나를 한번 힐끗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내용을 듣게 됐다. 네, 혼자 계시게 두기엔 좀 걱정이 돼서요. 아무래도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편하게 계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쪽이 낫다니,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이라니. 나는 그 순간 알 것 같았다. 며느리가 나를 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걸. 나는 아직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을 지키고 싶은데,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서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저기 쑤시게 되고 밥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됐다. 약값도 아깝고 치료를 시작하면 검사다 뭐다 하며 돈이 더 들까 싶어 선뜻 발길이 가지 않았다. 젊을 적부터 나는 늘 그래왔다. 내 몸보다 집안일이 먼저였고 내 불편함보다 아껴야 할 돈이 먼저였다. 그 버릇이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남은 모양이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내 몸 상태를 전보다 더 자주 물었다. 팔은 어떤지, 다리는 덜 아픈지, 밤에는 잘 자는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고 웃어 보였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표정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주 약해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다. 며느리는 집에 오면 이것저것 살뜰히 챙기다가도 전화만 오면 꼭 내 앞을 피하듯 자리를 옮기곤 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겹치고 나니 괜히 마음이 쓰였다. 나를 한번 힐끗 보고는 현관 쪽이나 베란다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남았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조심스럽게 하나 싶었다. 말은 듣지 못해도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를 자꾸 살피게 되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다. 내가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으니 며느리는 얼른 웃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괜히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작은 행동도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나는 안방 안쪽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다. 며느리가 현관 쪽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부터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다. 네, 혼자 계시게 두기엔 좀 걱정이 돼서요. 아무래도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괜히 더 꼭 쥐게 되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곧 며느리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편하게 계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까지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어디에? 누구를? 왜? 며느리의 전화 내용은 마치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혼자 사는 노인을 돕는 기관, 잠깐 머물 수 있는 곳, 누군가 돌봐주는 자리.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집, 이 동네를 떠나게 된다. 추억이 많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기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오후 집 안은 괜히 더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창밖 골목은 늘 보던 그대로였는데 나는 그것마저 멀어질 것처럼 느꼈다. 시장 가는 길도 약국 앞 모퉁이도 봄이면 먼저 꽃 피는 담벼락도 다 내 삶의 일부였다. 남편과 함께 걷던 길도 이 동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큰 욕심 없이 살아도 이런 익숙한 자리만은 오래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떼어내려 한다고 생각하니 가장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 뒤로 며느리를 볼 때면 자꾸만 눈을 피하게 됐다.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하던 말도,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하던 권유도 다 나를 다른 곳에 보내기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다. 물론 대놓고 묻지는 못했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미 마음은 상처를 받기 시작한 뒤였다. 나는 며느리 앞에서 괜찮은 척을 더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듯이 괜히 더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행여나 정말 나를 약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까봐 자꾸만 버티게 되었다. 식탁 위 약봉지와 정리된 반찬통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받는 일조차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걸음으로 문을 열고 닫으며 살고 싶었다. 남편 떠난 뒤에도 이 집을 지킨 것은 단순히 익숙해서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내가 살아낸 시간이 있고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은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내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워도 며느리의 전화 속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혼자 두기엔 걱정돼서요. 편하게 계실 수 있으면. 그 몇 마디가 마음속에서 자꾸 커졌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사람이 되었나 싶었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 서운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서 괴로웠다.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약해졌다는 사실을 들키는 일은 더 서글프게 느껴지는 법이다.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왔을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죽을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 주었지만 나도 며느리도 어딘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에는 아들까지 잠깐 들렀다.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괜히 창밖만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오늘 병원에서였다. 며느리가 계속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해서 더 미루기도 미안해 결국 따라 나서게 됐다. 병원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다. 그때 접수 쪽 직원이 내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며느님이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혼자 익숙한 데서 지내시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방법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직원을 바라보았다. 직원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었다. 재활치료를 오갈 때 도움받는 방법, 집에서 연계되는 서비스, 잠깐 쉬어가며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며느리가 여러 군데 알아봤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며느리의 전화 속말들이 전혀 다른 뜻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를 어디로 보내려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지내면서도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며칠 동안 내가 혼자 키운 서운함과 오해가 한꺼번에 밀려와 부끄러워졌다. 며느리는 내가 익숙한 삶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한참 망설이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그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다녔니? 며느리는 순간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여기서 사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니까요. 괜히 집 떠나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은 자꾸 아프다 하시고 병원은 미루시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깊게 저려왔다. 나를 설득해서 자기 편한 쪽으로 옮기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먼저 지켜주려 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병원까지 다니기 어렵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봤다고 말했다. 내가 돈을 아까워하는 것과 낯선 곳을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가능한 한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았다고도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가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배려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져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 혼자 속으로 서운해하고 작은 행동까지 의심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런 내 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조심했어요. 가족의 마음이란 꼭 이런 건가 보다.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같은 담벼락, 같은 전봇대, 같은 화분인데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인정하는 일도 쉽지 않고 언젠가 내 삶의 방식이 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두렵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더 크게 흔들리게 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나를 내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받쳐주려 한다는 것을. 저녁에 며느리가 끓여준 국을 데워 먹으며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다. 그래서 아픈 것도 숨기고 괜찮다는 말로 넘기고 더 버틸 수 있는 척했다. 그런데 가족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이 집과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바쁘게 길을 찾고 있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마음속에 크게 남게 됐다. 이제는 나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로 내 몸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아야겠다. 내 몸을 돌보는 일도 결국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을 오래 지키는 일이니까.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이 결국 자식들을 위한 일이니까 나를 잘 돌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던 자식들의 행복일 테니까. 오늘은 괜히 창문을 한 번 더 열어보았다. 익숙한 저녁 바람이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또 고맙다고 여러 번 되뇌었다.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까지 헤아려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오늘은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아직 이 집에, 이 동네에, 이 익숙한 삶에 조용히 머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지켜보는 가족이 곁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나를 이해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